자, 1-1단원은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뭘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 본교재 풀다 보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틀리다라고 표현한 문제가 있었어요. 원자는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다고 해야 돼?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 맞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원자는 쪼갤 수 있니 없니? 라고 물어보면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원자의 정의, 원자는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럼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라는 걸 처음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모든 물질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몰랐어? 몰랐죠. 옛날에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민한 사람들 물질관. 그래서 물질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초의 과학자들은요. 모든 물질들은 몇몇 개의 근원이 되는 입자로부터 물질들이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었죠. 대표적인 과학자가 누구야? 네, 아리스토텔레스요.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만물이 몇 개의 근원인 원소에서 태어난다 그랬어? 그렇죠. 사원소설. 됐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물질들은 몇몇 개의 근원이 되는 물질인 거기에서 태어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사원소설에 뭐 들어있니? 그렇죠.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가지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물질들을 쪼개다 보면 걔네들은 결국은 물, 불, 공기, 흙으로 돌아가. 남는 입자 없어 라고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에 말을 잘 하다 보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믿었어. 그래서 등장한 게 그렇다면 모든 물질의 근원은 다 똑같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값싼 금속을 가지고 금 만들어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연금술사. 그래서 연금술을 주장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믿고요. 값싼 금속을 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성공한 과학자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통해서 모든 물질은 몇몇 개의 근원에서 만들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을 다 싸잡아 연속설을 주장한 사람들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만물이 몇몇 개의 근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물질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 물질만을 구성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물질을 만든 거야. 물불 공기에서 다 태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걸 주장한 걸 우리는 입자설이라고 하고 그 입자가 지금의 원자, 원소를 얘기한 거지.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게? 뭐하지? 아닌가? 누구? 데모크리투스. 데모크리투스라고 너네 지금 학교 프린트에 있다. 그래서 네,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모든 만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고 이 입자가 지금의 원자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했고 이 원자의 종류를 뭐라 그러냐? 원소.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소의 종류 몇 개? 100여 종. 됐어요? 네,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왜? 계속 변해갈 거니까 숫자가. 그래서 100여 종이 있어 또는 110여 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100여 종이나 되는 이러한 원소를 우리는 간단한 기호로 나타낼 거야. 그거를 뭐라 그래? 맞아, 원소 기호라고 해. 자, 그럼 이때 사용되는 기호는 뭔데? 알파벳이죠. 자, 알파벳으로 쓸 건데요. 그 중에서 각각의 원소를 나타내는 첫 글자는 그 이름의 첫 글자에서 따오는 거야. 자, 그리고 뭘로 쓴다고? 대문자로 쓴다고. 근데 첫 글자로 쓰다 보니까 탄소도 쉬고 염소도 쉬고 칼슘도 쉬고 구리도 시야 겹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놔두고요. 그걸 뺀 나머지는 두 번째 글자도 쓸 건데 이 두 번째 글자는 이름의 두 번째에서 따오니
아니죠. 됐죠? 이 두 번째 글자는 풀네임 중에서 겹치지 않는 알파벳을 따오면 돼.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알파벳을 따와도 되고 세 번째 있는 걸 따와도 되지만 겹치지 않는 알파벳을 따와서 뭘로 쓴다? 소문자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내기로 했죠.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소교를 완성시킨 사람이 돌턴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원소교를 완성시킨 사람은 누구? 베르셀리우스고요. 돌턴은 단지 알파벳으로 쓰자라고 하는 체계만 잡은 사람. 완성시킨 사람은 베르셀리우스예요. 이렇게 됐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우리 원소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턴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배교 종류의 원소를 분류했대요. 뭐와 뭘로 분류했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시간 될 때마다 끊임없이 복습할 테니까 혹시 놓친 거 있으면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어. 자, 이러한 원소의 종류를요. 돌턴이라는 사람이 금속이라는 원소와 금속이 아닌 나머지 비금속 원소로 나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은 주기율표에 있는 7개 말고도 철, 은, 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러한 금속 중에 어떤 금속이 있는지 금속 원소 확인법 기억나냐? 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뭐 있어? 그렇죠. 불꽃에 넣고 태워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때 불꽃에 넣고 태울 때 어떤 불꽃에 넣고 태워? 겉불꽃에 넣고 태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무색. 네, 겉불꽃은 무색이라서 색깔이 잘 보이고요. 온도가 높아서 잘 타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묻혀서 태웠어. 그랬더니 나트륨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그리고 나서 칼륨 보고 싶은데 니크롬솔에 이미 나트륨이라는 불순물이 묻어있잖아? 이거 씻어야죠. 어디다 씻어요? 염산에. 그렇죠. 자, 염산에다가 넣고 불순물 제거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 제거됐는지 확인해야죠. 어떻게 확인해요? 증류수다. 아, 먹어봐요. 겉불꽃에 아무거나 먹는 건 하지 말자. 겉불꽃에 넣고 다시 태워봤을 때 색깔이 남아있으면 덜 씻긴 거고요. 안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씻으시고 불꽃 확인 이거 해요. 그래서 불꽃이 안 남아있으면 이제 한번 헹구셔야죠. 어디다가? 증류수. 그렇죠. 깨끗한 물인 증류수에다가 헹궜다가 다시 다른 식료 묻혀요. 그래서 칼륨 묻혔는데 무슨 색깔? 보라색, 나노, 파고 알겠어? 자, 리튬하고 스트론튬 무슨 색깔이지? 붉은색이야. 자, 얘는 색깔이 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비슷해요. 비슷해요. 됐어?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아이들은 불꽃 반응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크롬도 금속이지만 걔는 불꽃색이 무색이라서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불꽃 반응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떤 방법 써요?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으로 금속 원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려면 물질마다 선 스펙트럼에 뭔가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선의 굵기 다르대요. 선의 위치 다르대요. 선의 색깔 다르대요. 선의 개수 다르대요. 이 네 가지 기억. 알겠어? 이걸로 우리는 그 아이가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나트륨의 불꽃색이 노란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의 불꽃색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그래도 노란색이죠. 왜? 원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하더라도 원소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금속은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불꽃색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됐어? 자, 같은 금속이 들어있으면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불꽃색과 선 스펙트럼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요 소금이 원소라고 그랬고요 물이 원소라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이 원소니? 아니요. 아니라는 거 어떻게 확인해 보지? H 라버제. 물분해 실험해보면 되죠. 분해가 되면 원소가 아니죠. 됐죠? 그래서 물을 분해했더니 물은 분해돼.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야. 자, 물을 분해하면 뭐하고 뭘로 나눠져요? 수소와 산소인데요. 물 분해 실험을 최초로 한 사람이 그 멋진 사람 라부아제 주철관으로 했죠. 물 집어넣었어? 똥꼬로 나온 게 뭐야? 수소. 수소만 나오지 산소 안 나왔어. 그치? 산소는 철이랑 달라붙어서 산화철 만들었잖아. 그러면 수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냄새로? 아니요. 그렇죠. 불꽃에서. 수소나 산소는
무색 무치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라는 거 확인하려면 불꽃 갖다 댔을 때 뻥 소리가 나면 수소고요. 꺼져가는 부시가 다시 잘 타르면 산소. 이걸로 확인해요. 됐죠?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라는 걸 분해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현대에서는 물 분해 실험을 주초가로 안 하잖아. 물을 우리는 전기 분해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요. 물이 가득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를 뒤집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 건데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 분해하고 나니까 여기에 가득 들어있던 물이 밀려나가서요. 얘는 이만큼 밀려나갔대 A, 얘는 요만큼 밀려나갔대 B. 예. A에 무슨 기체 나왔게? 수소. B에 무슨 기체 나오게? 산소. 왜? 물을 분해했을 때 수소가 산소에 비해서 2배 많은 부피만큼 발생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수소가 있다는 건 여기가 무슨 극이란 얘기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왜? 수소는 양이온이니까 무슨 극으로 끌려가? 인이온.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무슨 극이란 얘기야? 플러스 극이란 얘기야. 알겠어? 이런 식이야.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위로 올라가고 물을 밀어낸다는 얘기는 수소와 산소는 물에 잘 녹는다는 거야? 안 녹는다는 거야? 안 녹는다는 거야. 그래서 분리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그런 문제들이 가득 들어있죠. 1-1. 자, 1-1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더 해줘야 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4번 문제 보시면요. 자,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낸 건데 철,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분자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철의 원소기호는 화학식과 똑같습니다. 금속은 원소기호와 화학식이 모두 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염화나트륨이라고 읽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소금이라고 하지만 원래 화학식은 염화나트륨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CO2는 탄소 원자 3개와 산소 원자 몇 개로 되어 있어? 6개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네. 이거 분자들 그 3개 있으면 이루어진 게 각각 하나 이렇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3CO2 안에는 탄소 원자 3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과 이산화탄소는 모두 2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도 맞고요.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원자 1개와 염소 원자 1개가 결합한 분자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금속 들어있으면 안 된다. 알겠니? 나트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 결합한 화합물이죠. 분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질문 없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죠. 여러분들이 풀었던 두 번째 거는요. 원자와 분자라는 얘기가 앞에도 살짝 나왔었는데 이러한 원자들 중에는 꼬맹아 안정적인 아이들이 있어. 완벽한 아이들. 누구냐? 18쪽에 속하는 불러. 헬륨, 헬륨, 네온, 네온, 아르곤. 자,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인 건데 그 개수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되려고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 맞죠? 헬륨은 전자가 몇 개 있어서 완벽하대요? 2개. 그러면 전자를 2개를 가지려고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수가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으니까 됐죠? 얘 원자번호 3번이잖아요. 그죠? 전자를 몇 개를? 하나를 뭐 할까? 버려요. 그러면 양이온 대 음이온 대? 양이온 되죠. 전자를 버려서 된 게 양이온. 몇 개 버렸다고? 하나 버렸다고. 그래서 1가 양이온이지만 1이라는 숫자를 안 쓴다고. 되겠어?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인데? 11번인데 얘는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완벽한 누구처럼 돼야 돼? 네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0번. 그럼 얘처럼 되려면 전자 몇 개를? 하나를 뭐 해야 돼? 버려. 그래서 1가 양이온이야. 맞아. 자, 그런가 하면 산소 같은 애는요. 원자번호 8번이래. 얘 누구처럼 되고 싶어? 네온. 그러면 얘는 전자 몇 개를? 2개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1가 음이온이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원자들은 전자 배치가 완벽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이랑 결합해요. 자, 근데 결합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완전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해서 완벽한 물질이 된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분자라고 한다. 그럼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분자된 것 중에 누구 알아? 되죠? 자, 주기율표 뒤집어. 거기에 우리 7개 쓸 준비. 누구 써야 되니? 첫 번째 물 분자식, 두 번째 이산화탄소 분자식, 세 번째 암모니아 분자식, 네 번째 메테인 분자식, 암모니아.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소기체 분자식, 여섯 번째 산소, 일곱 번째 질소. 요 정도는 상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했어요. 자, 다 쓴 사람들 지나가면서 볼게요. 똘똘이들. 틀렸을 것 같아. 얘네 시 신시후에 신시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안 붙여. 기체들인데요. 그건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이럴 땐 이온들을 쓸 때 이렇게 붙이는 거죠. 헷갈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자인 아이들을 표시했는데 얘네들은 하나같이 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죠. 절대로 금속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금속이 들어있으면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분자들을 나타내는 간단한 식을 우린 분자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자식 중에서 3NH3라고 썼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 분자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요. 첫 번째는 이 분자의 개수 알 수 있죠. 몇 개 있어요? 세 분자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죠?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가 분자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얘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 결합되어 있는 이 덩어리 자체가 3개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식을 보면 첫 번째는 분자의 개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분자의 종류도 알 수 있죠. 얘는 분자의 종류가 바로 암모니아라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 분자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한 분자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어. 한 분자 속에 질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 두 종류로 되어 있네. 이 뜻이고요. 한 분자를 형성하는 원자들의 결합하는 개수비도 알 수 있어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해. 그래서 한 분자 안에는 총 원자가 4개 들어있어. 이런 얘기죠. 근데 얘는 한 분자가 아니고 세 분자니까 3배씩 많아져. 그래서 질소도 3개 있고요. 수소는 9개 있어. 총 분자 수가 12개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만 절대로 분자식을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는 게 있어요. 암모니아가 커? 이산화탄소가 커? 몰라요.
분자식을 보더라도 그 분자들의 크기 짐작할 수 없습니다. 분자의 질량 이런 거 짐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분자식을 아무리 봐도 하나의 질소에 수소가 3개 붙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붙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3개 붙었는지 구별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원자의 배열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분자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구별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1-2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선생님이 혹시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될 게 있을까요? 나 하나 궁금한데 9번 틀린 사람 손. 태경아. 썩을 놈의 신기를. 근데 메테인 CH4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요. 아 맞아. 자, 꼬맹아 거기 붙여봐. 9-1 산소 뭐라고 쓸까? O2죠. 그럼 O3는 뭘까요? 오존이잖아. 뭘 어떻게 써? H2O. 그러면 꼬맹아 H2O2는 누구니? 화산화수소잖아. 됐어? 그러면 3번에 H2는 누구야? CL 발이야. 수소기체예요. 수소기체. 염화수소 어떻게 쓸까? CLH. 우리는 HCl. 뒤부터 읽은 거니까 HCl 이렇게 해야 염화수소야. 그래서 암모니아 어떻게 쓰라고? NH2. NH3 이제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다른 질문 없어? 괜찮아? 또 틀리면 다음 주에 엉덩이 가서 배치 할 거야. 자, 1-3번. 1-3은요 이온인데요. 이렇게 불완전한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할 때는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니까 분자라는 걸 만들어요. 분자의 특징은 한 분자 한 분자가 독립된 구조로 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할 때는 분자의 형태로 결합을 하지만 금속이 비금속이랑 결합할 때는 분자의 형태를 띠지 못해요. 무슨 형태를 띱니까? 이온 결합의 형태를 띈다고요.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이온이 된다는 얘기인데 꼬맹아,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잃는 애가 있고 얻는 애가 있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전자는 누가 잃어? 반드시 금속이 전자를 잃어. 됐어? 그래서 금속이 전자를 누구한테 줘?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는 거야. 이게 이온 결합이야. 그러면 금속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무조건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양이온 되는 거야. 양이온. 됐어? 그래서 금속은 언제나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잃어서.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이온 됩니까? 음이온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잖아. 그러면 한 놈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한 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오늘 우리 시험범위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셔크가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모든 플러스와 모든 마이너스가 이렇게 덩어리져서 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온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온은요. 읽어. 뭐라고 읽어? 얘는 수소죠. 얘는 뭐예요?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이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나트륨. 나트륨 이온. 이렇게 있죠. 자, 얘는 뭐라고 읽어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이온. 얘는 뭐라고 읽어요?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이온들은 원래 원소 이름에다가 뒤에 이온만 붙이면 간단한데 음이온들 있잖아. 그죠? 음이온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래 이름에다 뭐 붙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읽어봐야지. 이거 뭐라 그래? 플로오린 화이온. 이거 황화이온. 근데요. 이름 중에서 열나 촌스러워서 이름 개명한 애도 있어요. 얘 뭐라고 읽어요? 얘는 산소화가 아니고 산화. 손자 띄죠. 또 손자 띄는 애 하나 더 있어요. 염화이온. 맞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이온들은 약간 꾸밈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합니다. 이거 이온식 쓸 수 있어야죠. 화학식.
맞아요. Na 더하기 F 마이너스 불러. A Na F 맞아? 자 불러. Mg G F2 F2 불러. AL F3. 자 그럼 이거 거꾸로 이온화 시켜 불러. Na 플러스 더하기 F 마이너스. 자 불러. MG Mg E 플러스 더하기 F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네 EF 마이너스 맞아? 오케이 불러. AL 3 플러스 더하기 3F 마이너스. 자 꼬맹아 이거 물에다가 넣었을 때요 물통 속에요 양이온이 하나 있을 동안 음이온이 몇 개 있어요? 3개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개수 보고 문제 푸는 게 있었을 텐데 근데 왜 3개예요? 정신 3개 쓰이잖아 이 새끼. 아니가 왜 3인 거예요? 왜 3이 들어가는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얘 이빨 3개 빠졌으니까 거기에 채우려면 이빨 3개 필요해서요. 아 진짜 띠범한 새끼들. 알루미늄 이빨 3개 빠져있죠. 아. 이거 완벽하게 채워야 되겠죠. 또 이런 개놈의 새끼들이 잘못했어요. 다 뒤진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요. 이렇게 위에 있는 전환행의 숫자가 같으면 분도덕이 없이 그냥 붙죠. 근데 전환행의 숫자가 얘는 2, 얘는 1 이렇게 다르면 숫자가 서로 상대편에 가서 붙는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화학식 완성할 수도 있고요. 읽을 수도 있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하는 애들은 분자 2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나타내는 식은 화학식입니다. 화학식.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식과 화학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NH3는 반드시 한 분자 안에 질소원자 1개와 수소원자 3개가 결합했어요. 이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AlF3는 알루미늄 1개에 플로린 3개야? 아니요. 아니죠.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3개,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3개. 그래서 얘네들은 결합하는 개수 비율이 1대3이라는 거지 1개와 3개라는 뜻이 아니라. 되겠어? 네,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드려서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1번은 그림이 없어서 못 푸는 거고요. 2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7번하고 10번 할게요. 7번 보시면 질산은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각각 고기의 물질과 반응할 때 흰색 앙금을 이랬죠. 자, 주기율표 뒤요. 표 빨리. 절대 앙금 만들 수 없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됐죠? 이렇게 이온 결합한 아이들을요. 내가 한 컵 속에 집어넣으면 서로 짝꿍박꿍을 결합을 하는데 그랬을 때 앙금이 생기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억나요? 내가 염화 나트륨이라는 아이를 물속에 넣으면 얘는 나트륨 양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되고요. 질산은이라는 아이를 물에 녹이면 얘는 은이온하고요. 질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 근데 얘를 한 통 속에 집어넣으면 서로 짝꿍 바꿔서 옆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옆집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하려고 하더라. 그랬을 때 결합해서 다시는 안 떨어지는 염화, 은과 같은 아이들을 우리 뭐라 그러나? 앙금이라고 하고. 그래서 잘 결합하지 않는 나머지 아이들도요. 이렇게 화학식의 이온으로 따로따로 쓰기 귀찮아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은 앙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애가 앙금되고 어떤 애가 앙금이 안 돼? 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앙금 4개인가 뭐 요거밖에 안 외우면서요. 방금 안 배웠어요. 됐어요. 네, 앙금 3개 외우라 그랬죠? 뭐 외우라 그랬어요? PB, I2, AgCl 됐어? CA, CO3 학교에서 요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대요. 자, 그러면서 앙금은 보편적으로 무슨 색깔? 앙금은 흰색이다. 됐어? 근데 색깔이 있는 앙금이 가끔 나온다? 이 중에서 누가 색깔이 있습니까? PB, I2 얘 때문에 색깔이 있죠? 무슨 색? 노란색. 그걸 뺀 나머지는 흰색 앙금이야 이렇게 써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할 때요. 얘와 얘가 이렇게 결합하는데 앙금 생겨 안 생겨?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앙금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앙금을 못 만드는 아이들 7개를 외워서 지워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쓸 준비.
자, 양이온 중에서 앙금을 절대로 못 만드는 4개. 사이시. 음이온 중에서 절대로 앙금을 못 만드는 거 3개. 써봐. 자, 양이온 중에서 절대로 앙금은 못 만드는 거 4개 있죠? 뭐 있습니까? 수소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 얘네들은 누구랑 결합해도 절대 앙금 못 만들어. 여기서. 이거 어디 나왔어요? 자, 음이온 중에서 절대로 앙금 못 만드는 거 뭐 있다 그랬어요? 질산 이온. 아니, 수산화이온, 질산이온.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어? 염화이온. 근데 염화이온 딱 하나 음 만들 때만 앙금 생겨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자, 7번. 질산은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산은 AgNO3고요.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은 Na2CO3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안에 있는 애들끼리 결합하고 밖에 있는 애들끼리 결합할 건데 앙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이거 7개 지우고 봐라 이거예요. 자, 양이온 중에서 나트륨 앙금 못 만들어 지워야죠. 질산이온도 앙금 못 만들어 지워야죠. 그러니까 앙금 못 만드는 애들끼리 결합하면 이 줄은 반드시 앙금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바깥줄은요? 둘 다 앙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해서 Ag2CO3라는 앙금을 만듭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앙금은요. 여기 뭐야? 질산하고 탄산나트륨을 각각 고기의 물질과 반응. 자, 얘네들끼리 반응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을 각각 반응시킨다는 얘기네요. 자, 하나는 질산은이요. 여기에다가 보기에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넣었을 때 그 얘기였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산나트륨이요. Na2CO3를 옆에 있는 물질이랑 넣었을 때 자, 이때 모두 흰색 앙금을 생성하는 물질은 뭘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어차피 얘네들은 누구랑 만나도 앙금을 못 만들어요.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앙금 못 만드는 거 지워 빨리. 1번은요. KCl 중에 뭐 지워요? KCl. 얘만 못 만들 때 앙금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요. Na2SO4. 얘 이거 지워야죠. 3번이요. BaNO3. 얘 요거 지워야죠. 4번이요. CaCl2. 얘 이거 지워야죠. 음 만날 때만 앙금 생겨 라고 하는 것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NH4Cl은 얘 지우죠. 얘 음 만날 때만 앙금 생겨 라고 하는 거 확인.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얘는 음이온이랑 누구랑 만나도 앙금 안 되는 거고요. 됐어? 얘는요. 은이랑 만날 때만 앙금 생기니까 여기에만 앙금 생기죠. 여기서 앙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생기는 거 아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됐죠? 얘 때문에 앙금이 생길 거라서 앞에 있는 금속 보세요. 얘랑은 만나서 앙금 생길 수 있지만 얘는 이 금속이랑은 앙금 못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지우셔야죠. 자, 얘 바륨이요. 양이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음이온이랑 만나서 결합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음이온 질산 때문에 앙금을 모두 만들지는 않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칼슘은요. 여기에다가 칼슘 얘가 앙금을 만들 수 있는데 얘랑 만나봤자 앙금 못 만든대요.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습니까? NH4Cl 이렇게 있는데요. NH4Cl 뭐야? 나 어디에서 놓쳤어? 4번에 CL이 CL2 얘는 얘랑 만나서 앙금되네요. CaCl2 얘는 이렇게 만나서 앙금되네요. 네, 4번에서 놓쳤네요. 그래서 4번이 앙금을 담아줄 수 있고요. 얘는 못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요. 이게 모군 중인가 목동 중인가 나왔어요. 너네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동이 약간 과학을 어렵게 내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기 파트 어렵게 낸다 그랬으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꼬맹아 1번 왼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가 이온하고 나 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면? 1대 2.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떤 게 양이온이고 어떤 게 음이온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대 2의 비율을 가져야 돼. 알겠어? 이게 첫 번째 실험관에서의 우리가 알아낸 얘기고요. 두 번째 실험관도 다하고 라가 있는데 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야. 이 개수비를 갖는 애들을 보겠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결합을 했더니요. 여기에서 앙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속에 누가 떠다녀? 나하고 라가 떠다녀. 그러면 얘네들은 앙금을 못 만드는 이온이고 얘네들이 결합해서 앙금됐구나. 이 뜻이죠. 되겠어? 그랬을 때 나하고 라가 몇 대 몇이야? 네, 1대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1대 1의 개수비로 남아있네.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반응 1번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이요 라고 했네요. 반응 1 염화 나트륨에다가 질산은인데요. 기억나? 얘 양이온과 음이온 몇 대면? 1대1. 얘 양이온과 음이온 몇 대면? 1대1. 됐어?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앙금되죠? 이렇게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앙금이 AgCl이라는 학교에서 나오는 그 앙금이에요. 됐어? 네. 그리고 NaNO3라고 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의 비율로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문제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염화칼슘 CaCl2예요. 됐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는 안 줬어요. 자, 이때 CaCl2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몇 대면? 1대 2 조모습이 될 수 있네. 됐죠? 세 번째요. 황산나트륨이요. 황산나트륨은 Na2SO4 더하기 염화바륨이요. BaCl2 요거죠. 자,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몇 대면? 몇 대면? 2대 1. 얘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몇 대면? 1대 2. 보이니? 됐어? 이랬을 때 얘네들끼리 만나서 앙금되죠? BaSO4 그리고 얘네들은 앙금 못 만들어요. 그랬으니까 얘는 NaCl 얘네들 1대1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반응 1의 과정은 주어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 주어진 모형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1대2여야 되는데 얘네들은 1대1, 1대1 그래서 주어진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반응 1의 결과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위에 모형에 따라서 앙금이 생성되는 걸 설명할 수 있으려면 기억에 탄산나트륨 집어넣으면 되니? 라고 했어요. Na2CO3 개수비 2대1인 거 맞고요. 이때 이렇게는 앙금 아니지만 이렇게는 앙금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CaCO3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NaCl이라는 아이가 1대1로 생기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반응 3의 경우 나 이온은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온은요 얘네들이어야죠. 얘네들은 앙금이니까 이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나 이온과 라 이온이 반응하면 앙금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나 이온과 라 이온이 만나면 앙금이 된 거니? 안 된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 정도는 풀고 계셔야 목표에서는 좀 안 좋은 거일 거예요. 되겠죠? 이 정도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본교재 1단원이요. 숙제한 거요. 질문 받죠. 본교재 1단원 쉽죠. 자, 본교재 1단원이 지금 여러분들 하신 요 얘기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요. 한번 지난주에 배워서 쭉 한번 정리해봐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요. 질문 있는 것들이요. 불러봐. 몇 페이지 몇 번? 35페이지. 35페이지 몇 번? 35페이지 40번이요. 35페이지 40번 보면 이거 답 몇 번으로 하셔야 되냐면 5번이죠. 맞아요? 답에 뭐라고 나오는데요? 4번. 네, 5번으로 고칠게요. 잠깐만요. 그거 사진 하나 찍죠. 됐고요. 66페이지 78, 66페이지 가죠. 66페이지 77. 자, 65페이지 먼저요. 65페이지에 뭐라고요, 질문? 77. 77이요? 65페이지에 이온 이동하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에 낼 거야 라고 했었는데요. 자, 양이온은 무슨 그룹 끌려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 하지만 이온이 이동하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투명하고요. 작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근데 그 중에서요. 눈에 보이는 몇몇 개의 이온이 있습니다. 색깔 있는 이온. 됐어? 그러면 양이온 중에서 색깔 있는 이온 뭐 기억하라 그랬어? 구리이온. 무슨 색을 띈다 그랬어? 푸른색. 그러니까 구리이온은 무슨 그룹 끌려가? 마이너스 그룹 끌려가. 그치? 음이온 중에서 색깔 있는 거 뭐 기억하라 그랬어? 과망간이즈 쌍이온. 됐어? 무슨 색? 보라색. 무슨 색? 어느 쪽으로 끌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 이런 식으로요. 자, 그거 실험하는 건데요. 여기에서요. 네. 여기에서는 크로뮴산 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 중에 노란색을 띠는 게 나왔어요. 이게 과학 교과서마다 과망간이즈산 이온 주는 교과서가 있고 크로뮴산 이온 주는 교과서가 있어요. 자, 크로뮴산 이온이라는 노란색 음이온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파란색의 구리이온이 움직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건 과망간이즈산 이온이 아니고 크로뮴산 이온이니까 크로뮴으로 바꿔드릴게요. 노란색 크로뮴산 이온 CrO4-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과망간이즈산 이온으로 나오던데? 됐어요? 여러분들은 과망간이즈산 이온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플라스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모두 세 종류니? 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떨어진 게 뭐냐면 선생님이 요만큼을 지우고 거기에 있는 걸 쓸게요. 177번에서요. 실제로 종이에다가 질산칼륨 묻혔어. 그러면 칼륨하고 질산이온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크로뮴산 칼륨 떨어뜨렸어. KCrO4-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황산물이 떨어뜨렸어. Cu2+, SO4E- 얘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 중에서 얘 때문에 푸른색을 띠고 있어. 얘 때문에 노란색을 띠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그게 걸면 이 중에서 양이온은 무조건 다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죠.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음이온은 눈에 보이던 안 보이던 상관없이 플러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거 세 종류가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모두 세 종류이다 맞는 거고요. 전류가 흐르는 동안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총 4종류니? 라고 했는데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요. 하나, 둘, 셋, 넷, 5종류네요. 되겠어?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파란색은 구리 때문인 거 맞고요.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됐죠? 칼륨하고 구리 맞고요.
된다. 네, 라고 하는 거죠. 알겠니? 이런 느낌. A 하나만 다시 해주시면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이온은 모두 세 종류라고요. 저기에는 플러스 이온이 3개잖아요. 아니, 아니죠? 플러스로 끌려가는 거 3개라고요. 마이너스 이온이 3종류잖아요. 어떻게 마이너스? 저기 써져 있잖아요. 질산이온, 크로면산이온, 황산이온. 아, 아는 거 맞아요? 저 다 외우고 다녀야 돼요. 못 외우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온을 다 외우는 게. 어디 있어? 네, 앞에가 써져 있어요. 네, 넘기세요. 그 다음에요. 어떤 거요? 지금 78페이지요? 178페이지? 아니 178. 자, 178번이래요. 자, 다음 각각의 물질을 녹인 수용액을 서로 섞었을 때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네. 자, 앙금 못 만드는 거 지우시면 돼요. 염화이온, 질산이온, 그 다음에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이런 것들 다 지우시면 됐어. 섞었을 때 완벽하게 앙금을 못 만드는 게요. 누구냐면 이번에 염화칼륨하고 황산나트륨인데 염화칼륨 어떻게 써요? KCl. 그 옆에 누구였어요? 황산나트륨이요. 황산나트륨이요. 그러면 여기서 앙금 못 만드는 게요. K하고 Cl하고 NA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줄은 앙금 못 만드는 애들이 섞어 있기 때문에 앙금이 안 생겨요. 이렇게 만나도요. 칼륨 때문에 앙금 못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앙금을 못 만드는 걸 하나라도 포함하면 그 줄은 앙금이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알겠어요? 화학 파트는요. 기본적으로 암기 수반 하셔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 그래서 앞으로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는 공부에 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큽니다. 넘기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네. 173번 보죠. 자, 173번 보시면 173번에서는요. 자, 아래 그림까지 장치를 연결해서요.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염화 뭐가 있냐면 염화 나트륨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염화 나트륨은요. 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결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물속에 넣으면 나트륨 양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 그러면 물속에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거지만 이렇게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꼬마동구에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지. 근데 이 끊어진 전선에 이온이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전선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 여기 양이온 있고 여기 음이온 있어. 그러면 전선이 끊어져도 얘네들은 이온들이 여기를 연결해줘.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 됐어? 그래서 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해. 전기를 전달해주는 물질.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온들이 들어있는 수용액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전선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끊어져 있어도 전류가 잘 흘러서요. 꼬마 정도에 물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에서는요. 네,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에다가 A, B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자, 그리고 나서 전기를 흘렸더니요. 여기에서 파란색 성분이 왼쪽으로 끌려간대. 파란색이 누굴까요? 구리. 구리가 끌려가는 쪽이 무슨 극일까요? 마이너스. 되겠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 1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들어있다 맞는 얘기고요. 실험 1에 전구에 불이 들어온 까닭은 수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이 플러스 쪽으로? 아니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갑니다. 됐죠? 그걸 잘못 써서 틀린 겁니다. 이건 실험 2에 A이온은 파란색을 띠고 있는 구리이온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서 실험 2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극을 바꾸면 파란색의 이동 방향이 그대로니? 아니요. 그래서 파란색은 언제나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야 되니까 극의 위치가 바뀌면 파란색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어요. 미음. 실험 1에 염화나트륨 대신에 증류수를 사용해도 이 실험 되니? 아니요. 실제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물속에 이온 들어있어야 되는데 물은요. 금속이 들어있지 않은 분자잖아요. 얘네들은 전기를 못 흐르게 해요. 그래서 실험이 똑바로 되지 않습니다. 비읍. 실험 1과 실험 2를 통해서 이온이 전기를 띠고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끊어진 도선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꿨을 때 파란색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처음 들어서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머릿속에 찾고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 금방입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자,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없어. 여기까지 되겠어. 네,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진술할 겁니다.